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의 예병군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예, 봄봄봄봄이 왔어요. 이 노래 잘 아시죠? 자, 주식시장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 조금 올랐죠? 조금 올랐죠. 조금 올랐는데 일단 뭐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 그러니까 뭐 미국 제조업 지표 호조, 그리고 일단은 크림반도 사태,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우리 발목을 좀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면서 결국 이제 주식시장이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게 딱 2% 부족하죠. 이 시점에 외국인 좀 들어와줬으면 합니다. 예, 외국인들이 봄바람을 타고 이렇게 조금 넘실넘실 좀 날아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언제쯤 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봄바람을 좀 타고 올라올까요? 자, 그거 좀 기대가 되는데, 이제 본격적인 봄이 되면 아마 외국인들이 살살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막상막하 투맨쇼와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히든카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예, 막상막하 종목 상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02-32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013-3366에서 0110번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거 무료 문자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세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멘토들이 빠르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럼 주식시장을 즐거운 전투장으로 만들어줄 막상막하 투맨쇼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바뀐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신선한데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탁탁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점검부터 좀 하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김용준 멘토님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잘 봤습니다. 예. 앉아서 잘 봤고요. 예. 일단 오늘 조금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어제 오늘 좀 나타난 게, 일단 어제 그냥 갑자기 중소형주들이 와장창 두들겨 맞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꺾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오려고 바닥에서.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오는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음지가 양지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좋았던 게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던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장이 될 거다라고 일단 보이는데,
예병규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김용준 멘토님께서 너무 좋은 부분을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LG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가 좀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분들이 지금 이제 좀 빛을 다시 보고 있는 그런 이제 형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비정상적인 구간에서 정상적인 구간으로 회귀할 때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낙폭 과대했던 종목군들, 시장에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상승장을 이끌어줄 것이라는 약간의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코스닥이 먼저 가서 즉 아우가 먼저 가서 형을 끌고 오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아마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될 시기가 아니라 늘려야 될 시기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짤막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자 특징 종목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네요. 파라다이스입니다. 멘토님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예. 파라다이스, 사실은 이제 오늘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워낙 컸었죠. 근데 오늘 왜 올라갔어요? 예, 일단 뭐 인천 영종도에 예, 이제 예. 그런 부분이 기사가 좀 나오면서 어떤 부분요? 예, 영종도에 그런 부분이요? 카지노 이제 외국인 카지노가 허가가 예. 된다는 얘기가 예, 나왔었죠. 그렇죠. 기사가. 예,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부분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규모를 얼마나 키워줄 수 있냐. 사실 파라다이스가 결코 싼 주식은 아니죠. 결코 싼 주식은 아니고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무지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오늘 더 많이 상승폭이 나타나니까 대체 뭔 일인가 했는데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종도에다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 합작법인이 카지노 허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장 끝나고서 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확정된 건 아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허가를 내줬는데 문제가 있으면 다시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파라다이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영종도에 이제 이런 카지노의 어떤 규모를 키우게 되면 얘네들이 카지노 리조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예. 그게 라스베가스에 있는 건가요? 미국 도박장이? 뭐 라스베가스에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또 동남아 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얼마 전에 김용준 멘토님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김용준 멘토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카지노주 관련주들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파라다이스하고 그다음에 강원랜드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 좀 강하게 올랐고 그리고 김용준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카지노 화면 디스플레이 업체요? 디스플레이 업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업체 잠깐 짚어주시죠. 그 업체 이제 그 업체는 이제 낙폭과대라서 이제 같이 달러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조금 아마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시는 종목인 것 같은데 코텍이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료 화면에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보이던데 워낙 그동안 낙폭이 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갔던 종목인데 코텍 같은 경우는 계속 빠졌다가 오늘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올렸는데 저는 이게 이제 단순히 카지노 관련주로만 분류할 게 아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음지가 양지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반영되고 실적이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상당히 실적이 좋고 그리고 참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코텍 같은 경우는요. 예, 코텍은 이제 좀 작은 종목군인데 파라다이스가 오늘 유독 좀 큰 종목군이면서도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특별하게 크게 움직인 이유는 있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어떤 맥락에서 좀 보냐면 이게 더 띄우기 위해서 땡겼다고 보지 않고요. 좀 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꼬셔갖고 좀 따라오게 해서 좀 팔아먹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놀자주가 한번 크게 움직였다가 전전일에 이제 크게 맞았다가 오늘 땡겼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고점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화려한 불꽃을 한번 피운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인천에 벌써 골든
골든게이트 카지노를 선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PPT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색 부분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드롭백인데 드롭백이 계속 좀 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성장률은 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지금은 약간 침체기에 있는데 드롭백이 는다면 결과적으로 성장률도 그렇죠.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인천의 골든게이트 카지노를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파라다이스의 파라다이스의 종속회사죠. 세가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파라다이스가 지분을 55%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분기부터 이 파라다이스가 세가삼이 소속으로 전환되면서 IFRS 기준을 적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골든게이트 방문객, 요것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중국, 일본, 기타 관광객들이 지금 인천 골든게이트 쪽으로 방문객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도 어떤 파라다이스의 어떤 호재인 것 같고, 파라다이스가 여기 50년 장기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런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올라가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주식이라서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안 가고 저 중국 애들이나 뭐 이쪽만 가가지고 걔네들만 많이 잃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네요. 김용준 멘토님께서 얘기하셨던 음지가 지금 양지로 조금 바뀌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LG전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LG전자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이제 LG주, 그러니까 LG 디스플, LG 이노텍, LG전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여요. 근데 기사는 뭐 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글하고 LG전자가 스마트워치 개발 추진 중이라는 내용 때문에 좀 샀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 부분도 충분한 어떤 이유가 상승의 이유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세계적으로 좀 공통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LG전자의 이제 상해, LG전자의 어떤 신용적인 부분들을 상해한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좀 시장에 돌았었고요. 저는 조금 더 조사해 본 게 이제 바로 중국적인 부분인데 중국이 이제 바로 광대역 TD-LTE 시장이 좀 개화가 됐다는 거. 그게 이제 기사거리로 좀 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PPT 잠깐 보겠습니다. 글로벌 TD-LTE 폰 수요 전망을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2017년까지 좀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화면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게 LG전자의 TD-LTE 폰 출하 전망입니다. 지금 2017년도까지 꾸준하게 좀 가파르게 출하를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어떤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LG전자가 좀 재조명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건 좀 기대사항이 같은데요. 저는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은 LG전자는 무조건 이제 가전사업부가 있고 뭐가 있고 하지만 스마트폰이 안 되면 안 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문제는 과연 LG전자가 3위를 지켜낼 수 있냐. 핸드폰 업계에서 3위를 지켜낼 수 있냐. 근데 지금 사실은 중국에 하웨이니 JT 같은 들이 쳐들어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내수 기반이 확실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적자가 나더라도 갖다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LG전자를 봤던 기준은 뭐냐면 기술력이 조금 앞선다 정도인데, 완성업체 쪽으로 해서의 계속적인 경쟁력을 가져가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저는 이 LG전자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3위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략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걸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맞겠습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미 단기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단기는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삼성전자 많이 올라왔으니까 삼성전자 겁나서 못 사니까, 그럼 스마트폰 종목으로 만만한 게 이제 LG전자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만만하게 오르는 게 주식시장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라고 해서, 바닥에 있는 주식이 잘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결국 이제 LG전자를 중장기로 보려고 한다면, 결국 3위를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뭔가 이제 그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구글하고 관련해가지고 스마트워치 쪽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얼마나 대단하게 형성될 거냐. 그렇다면 오히려 좀 전자 쪽보다는 저는 LG 다른 쪽의 어떤 업체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LG전자 지금까지는 좀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상승과 예. 더불어서 예. LG전자도 타블릿 PC 쪽 예. 같이 공략을 해 들어간다면, 적어도 스마트폰에서 뒤처졌던 시장을 타블릿 PC 쪽에서는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지금 이제 그 예. LG 이노텍이나 예. 지금 LG 디스플레이 올라오는 거는 예.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서 올라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그 타블릿 PC. 아니요. 애플의 예. 점유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 원래 이제 애플의 점유율이 19%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25%대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연말에 38%까지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키우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LED는 이런 쪽으로 올라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걔네들 카메라 모듈 쪽에서 애플의 비중이 원래 한 40% 정도 됐는데, 최근에 이제 70%대까지 올라왔답니다. 그러니까, 쪼개져 있는 시장에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하자가 아니고, 애플에 대한 점유율 확대 쪽으로 걔네들은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LG전자 쪽은 과연 얘네들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회의적이거든요. 3위를 지켜낼 수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너무 제 생각만 얘기한 거 아닌가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LG 디스플레이가 좀 LG전자와 극별하게 좀 협력을 해서 우리 그룹인 LG전자들이 좀 세계 시장 점유율 좀 높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훈훈하게 좀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 특징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포스코 ICT인데요. 자, 포스코 ICT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차 또 테마 섹터주로 좀 분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상승이 이어졌는데, 자, 포스코 ICT 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는 포스코 ICT를 정말 보는 게요. 지금은 주식이 결코 싼 주식은 아니에요. 진짜 실적 대비로 지금 시가총액이 좀 되기 때문에 결코 싼 주식은 아니라고 보는데, 얘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저는 스마트 그리드의 최고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 좀 접근하셔야 되냐면, 사실 예전에 이제 제주도 실증단지를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정부에서 5년 동안 펼쳤었죠. 거기에서 모든 진두지휘를 한 게 얘네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업체들은 다 그 안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던 애들이 이제 포스코 ICT인데 아마 그거에 대한 성과가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포스코 ICT를 좀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렇군요. 최근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BMW 코리아하고 이마트하고 공동으로 해서 충전 시스템이죠. 그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얘기가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관련돼서 좀 강하게 올라오지 않았냐, 그 부분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연결 자회사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포스코 ICT에 바로 포스코 LED하고 포뉴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포스코 LED와 포뉴텍이 지금 흑자 전환됐고 그리고 이익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나왔고요. 그래서 준비한 PPT 하나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기준 바로 포스코 ICT IFRS 기준인데요. 바로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연결 기준 매출 추이나 전망들이 좀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즉 이 부분은 연결 자회사인 포스코 LED하고 포뉴텍의 어떤 힘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이익률 추이도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포스코 ICT의 지금 조금 급한 상승이 그렇게 이해 못할 장면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포스코 ICT를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그겁니다. 이제 포스코 자회사 중에서 LED 회사가 이게 이제 시작돼가지고 얘네들이 커지게 되면 얘네들 지금 매출이 2020년도까지 아마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LED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포스코 ICT를 어떻게 접근하냐가 가장 좋은 방법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평가 영역에 사서 실적이 올라와서 저평가됐을 때 파는 게 맞다. 그러니까 나중에 충분히 올라오니까 지금부터 가고.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걸 코스닥 차기 주도주 가능성,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되니까요. 끌어붙이면은 코스닥 전체적인 장을 이끌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예, 차기 주도주까지로 보시는군요. 그럼요. 예.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예.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최근에 들어와서 좀 강하게 상승했지, 그전에 좀 시장에서 소외를 사실 받았었습니다. 근데, 김영준 멘토님께서 최근 들어와서 수익을 말하다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LED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 포스코 LED의 힘들이 지금 이제 예. 포스코 ICT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LED에 대한 실적, 포뉴텍에 대한 실적들이 반드시 어떤 반영이 되리라 보고 있고, 반영이 되리라 보고요. 지금, 포트에 혹시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담아도 될까요? 사실은 눈 감고 사야죠. 예. 예. 안경 벗고 사야 됩니까? 정손이 안 나가면 예. 한 잔 드시고서 살면 됩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예. 그거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예. 음주로 예. 살짝 음주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수를 하는. 왜 그러냐면 이제 예.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자꾸 이걸 빠지길 기다리거나 어떤 기준을 찾고 거기서 살려고 그러는데 그냥 취해서 사면 그냥 사거든요. 예. 예.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자, 이제 새롭게 시작된 코너죠. 바로 히든 카드입니다. 종목 추천 히든 카드인데, 여러분들 히든 카드의 의미 잘 아시죠? 숨겨져 있는 카드란 얘기입니다. 자, 내가 뭔가 이 숨겨져 있는 카드가 대단하다면 여러분들 아마 뒤에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실 거예요. 그런 힘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코너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면서 요거 예의주시하면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히든 카드 오늘 종목 뭔지 키워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스마트카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뭘까요? 사물인터넷. 갑자기 스마트카에서 사물인터넷.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카드 보고 또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입니다. 이 인포테인먼트는 인포메이션하고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정보를 얻으면서 굉장히 즐거움도 느낀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세 가지가 종합된 종목 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스마트폰 세대에서 이제 스마트 기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스마트카까지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스마트폰과 접목이 돼서 차량의 제어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카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 졸음운전을 하시게 되면 눈 깜빡임이 적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센스가 감지를 해서 경고음을 울려준다든가 이미 이런 시스템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차선 변경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경고음을 울려준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향장치라고 얘기하죠. 핸들을 움직일 때 자, 그 핸들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라이트 즉 전조등이 왔다 갔다 거리는 이것 역시 스마트카 시스템입니다. 이런 스마트카 시스템은 OS 기반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요. 자, 제가 준비한 PPT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지능형 차량 안전 시스템이 어떤 스마트카의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 요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짧은 말로 표현
변했을 때 스마트카가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졸음운전 감시장치 제가 말씀드렸던 거, 탈선경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면서 스마트카 시스템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인데요. 이 사물인터넷, 자, 사물인터넷 관련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물인터넷은 결국은 인베디드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건데, 인베디드 통합 솔루션, 즉 솔루션 회사를 갖추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인베디드 부분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렵죠. 인베디드를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면서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기들, 그것이 다 인베디드입니다. 예를 들면, 자, 프린트도 여러분들 하나의 인베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인베디드에 대한 의미가 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인베디드를, 즉, 이런 여러 가지 연결 고리를 만들어주는 것, 즉, 인베디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연결 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사물인터넷이거든요. 사물인터넷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냉장고에 뭐 손만 갖다 대도 어떤 부분 작동을 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물인터넷 관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인포테인먼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바로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인데요. 자, 정보를 얻으면서도 굉장히 기분 좋게 기분이 좋아지는 정보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포테인먼트에 관계된 회사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뭔지,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 바로 MDS 테크인데요. 이 MDS 테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군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PPT 보면서 빠르게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카 시대에 어떤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 얘기를 전에 한번 드렸었는데요. 자, 그 다음, 미래창조과학부의 9대 전략산업입니다. 그 중에 보면, 지난 17일 날, 이제 그 발표가 됐었죠. 그 중에 7번을 한번 보세요. 9대 전략산업 제시했던 것 중에 7번을 보시게 되면, 바로 스마트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말했던 스마트카가 분명하게 이 9대 산업, 전략산업 중에 들어가 있다는 거, 요것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준비해온 PPT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애플이 차량용 iOS 플랫폼인 카플레이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드라든가 지금 미국의 자동차 시장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애플의 차량용 iOS가 이 차 안속으로 들어갑니다. 카플레이가 되는데 바로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도 지능형 내비게이션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티팩이라고 해서 우리가 길을 빨리 찾아주는 지능형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죠. 정보도 주면서 자, 이 iOS 플랫폼 카플레이에는 여러 가지 앱도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앱이 되면 결과적으로 TV도 볼 수 있고 이 모든 부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가 되겠죠. 자,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인베디드 동사가 하고 있는 이제 인베디드 토탈 솔루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동사는 분명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 놓여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지금 애플처럼 iOS, 즉 이 iOS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인베디드 솔루션, 그다음에 인베디드 교육 앤 서비스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 회사는 뭐냐면 인베디드 IT 통합 솔루션 자체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동사의 충분한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짧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면서 매수 가격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예각기법, 매각기법으로 해서 많이 잡아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자, 요 일봉을 잘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강한 상승 이후에 한참 동안의 박스권 흐름, 즉 횡보가 나왔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거의 한 1년여 가까이를 횡보를 했습니다. 자, 1년여 가까이를 횡보를 하면서 자, 여기와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을 기록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제대로 다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딱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공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지지를 명확히 받고 다시 재반등 구간에 놓여져 있다는 것, 즉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대 부근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9,650원인데요. 자, 요거보다 150원 싼 가격인 19,500원쯤에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23,2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는 18,700원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요 손절선 지켜가시면서 대응하신다면 분명히 고수익에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명주입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의 이제 히든 카드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그 키워드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실적 대비 저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BLU가 그 키워드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현재 수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걸 먼저 분석할 때는, 정말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먼저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천억도 안 되는 상태에서요. 지금 올해 순이익만 거의 한 400억대 육박하는 380억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실적 대비 저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키워드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하고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면 항상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냐면 실적 대비 저평가가 나오는 종목들은 이러한 종목들은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현재는 실적 대비 저평가인데 앞으로 이 실적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평가 받는 사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러한 저평가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업황이 꺾인다는 얘기죠. 업황이 꺾이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 주가는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반영된다. 지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극단적인 얘기로 올해 이 정도 냈는데 내년에는 매출이 올해보다 2배 정도 더 나올 거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저평가고 저평가 사유를 보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BLU라고 말씀드렸죠. 자, BLU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보통 이제 BLU 업체들이 특히나 이제 PC 업체나 이런 쪽의 BLU 업체들, 그러니까 큰 쪽의 BLU 업체들은 항상 업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은 제대로 적정 주가를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근데 BLU 쪽에서도 소형 BLU가 있고요, 대형 BLU가 있습니다. 근데 소형 BLU 쪽에서는 동사는 소형 BLU 쪽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업황 자체가 꺾이기 어렵습니다. 꺾이기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IT라는 걸 갖다가 사이클을 갖다가 2년이나 3년 정도를 주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은 업황이 꺾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IT 쪽에서 그러면 그 2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는데 원래 IT 사이클은 2년에서 3년만 먹고 살 게 있으면은 다음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황을 갖다가 워낙 기술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쪽을 갖다가 10년짜리 어떤 업황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업황은 2년 사이클로 보시는 거고요. 2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내용들 충분히 있다면 이거는 확실하게 업황이 꺾이지 않는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 개선이 뚜렷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동안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게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 실적 좋은 건 다 인정한다 이거죠. 실적 좋은 건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냐라는 얘기를 통해서 결국 이 부분이 안 나타나니까 결국 메이저들이 매수를 안 했던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렁출렁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보니까 확실하게 수급 개선이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종목은 지금 공개합니다. 이라이콤입니다. 예.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은 이제 뭐 제가 몇 번을 걸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라이콤은 절대로 회사가 굉장히 저평가를 했어요. 올해 거의 이제 380억 정도 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천억 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게 이제 BLU라는 것 때문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애플이 지금 이제 하반기에 신제품을 출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지겨우시죠. 뭐냐면 삼성이 갤럭시 S5 출시한다. 뭐 애플이 뭐 출시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같이 주가가 못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는 전체적인 시장은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점유율이 올라가서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가 있죠. 결국 성장이라는 것은 제한된 시장 안에서 쪼개먹는 거에 비중을 키워가는 것도 성장인 거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것도 성장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시장의 규모들을 제한된 시장 안에서, 애플의 시장 안에서 계속 키워가면서 비중이 높아가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소형 BLU 쪽에서는 세계 2위,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국내 거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 스마트폰이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크게 이게 꺾일 이유는 없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잠깐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라이콤이 지금 최근에 사실 이제 앞부분에서도 실적이 좋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올라가다가 출렁이고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주가 상승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거 알면서도 들어가셨다가 손실을 보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진짜 이유가 뭐냐, 진짜 못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 이거를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월봉으로 좀 설명하고 싶어요. 자, 월봉에서 보면은 이게 1,500원짜리가요, 22,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지금, 한 몇 년 동안에 한 10배 이상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너 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안 꺾이고 계속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건데, 그동안 이제 올라온 거에 대한 기간 조정을 받았던 거죠. 큰 맥락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박스권 상단이 2만 원 정도, 그리고 지금 하단을 지금 점점 높여가는 거죠. 지금 이 종목들이 하단을 지금 조금씩 높여가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이제 기간 조정까지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의 확장세가 애플을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는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동시에 사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매매 전략을 가겠습니다. 매매 전략은 조금 싸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냥 사시면 되고요. 사실은 손절도 안 하고 싶어요.
손절도 안 하고 싶은데 어차피 이제 규정상 우리 손절 라인 잡으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바닥에서 시작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애들이 이제 새롭게 장을 끌고 나가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매매 전략은 일단 단기적으로 앞에 고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이제 그 기업을 차트로 분석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고점 22,000원 가면은 좀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를 거기로 그리고 손절 라인은 우리가 지지가 갖고 있었던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 17,000원 정도 잡고요. 매수가는 지금 그냥 사시는 걸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진 멘토님의 이라이콘까지 잘 봤습니다. 예, 이 종목 역시 술을 한 잔 마시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었네요. 자, 새로운 코너죠. 자, 종목 상담 날 찍어. 자, 요 프로그램입니다. 성미 많이 돋구시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보기도 싫고 짜증도 나고 막 그런 종목들 분명히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종목들 막상막하 종목 상담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니까 많이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여전히 접속하셔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십니다. www.sentv.co.kr에 접속하셔서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막상막하 종목 상담은요,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저 멘토한테 이 종목을 꼭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맞춤형 상담, 친절 상담 요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저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준 멘토님 말고요. 접니다. 자, 제가 원래 저는 친절하게 못합니다. 예, 저는 굉장히 친절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친절해요. 자, 그러니까 그거 꼭 좀 참고해 보시면서 종목 상담 날 찍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 문자 상담이네요. 한진호일홈홀딩스 샵 3443님 많이 떨어졌는데 전략 좀 알려주세요. 이 무슨 소리입니까? 점상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그죠? 근데 매수가가 9,700원이에요. 비중 20%인데 자, 이때까지 1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죠? 지금 사신 가격대 보면 딱 1년 넘게 기다리셨는데 이제 막 점상으로 날아가니까 자, 이제 막 팔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하시죠. 그죠? 이때까지 참으셔놓고 자, 9,000에서 3,000원대까지 참으셨습니다. 손절도 안 하고. 근데 이제 날라오니까 이제 팔고 싶으세요? 이거 정말 어리석은 매매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시청자분이 정말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올라오고 있으면요. 여기서 차분하게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점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점밖에 안 보이죠? 점입니다. 세 방에 점 상한가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매도를 생각하시다니요? 아닙니다. 자, 지금은 오늘 거래량이 좀 급격하게 실리긴 했습니다. 상한가 부분에서. 그렇지만 이 부분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제 내일 또 좋은 출발점에서 아마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도 바로 이게 점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가 전 고점대에서 밀렸던 부분이니까 6,200원대예요. 이거를 내일 무너뜨리지 않는 한은 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때까지 참으셨으니까 이거 들고 한번 가보세요. 6,200원대 손절가 잡아놓으시고, 자, 이게 8,000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8,000원대죠. 그러면 7,000원대까지 손절가를 높여놓으세요. 그리고 9,000을 넘어가면 8,000원대까지 손절가 높여놓으시고, 저는 이게 10,000원대까지는 한번 안 가주겠나 요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그냥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 흔들다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의 심리를 계속 막 후디비 파면서 그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흔들거리시지 마시고,
기준만 정확하게 명확히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세요. 자, 이제 전화 상담이 올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받아보시죠. 예, 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셨나요? LB 세미콘이요. LB 세미콘이요? 네. 매수가는 얼마 정도에 들어가셨죠? 한 1년 넘었고요. 예, 예. 비중을 추가해가지고, 예, 예. 2,720원에 30%요. 30%요? 네. 특별히 이 종목을 사신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올해 추가 매수하게 된 거는요. 예, 예. UHD도 올해부터 성장을 큰 폭으로 한다 그러고. 예. 그리고 차트도 월보 바닥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정배열 전환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악재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예.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좀 예. 답답해서. 지금 일단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다른 기대치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2012년도 실적은 굉장히 좋았던 건 아시죠? 네. 2012년도 실적이 1339억 매출에 213억 정도 했어요. 근데 2013년도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정확하게 지금 끝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분기당 한 7, 8억, 9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많이 잡아봐야 전체 분기까지 보면은 한 30억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된다면 결국 이제 다른 기대치보다는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숫자로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숫자가 지금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를 누르는 거고, 그리고 주가가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실적 대비로 봤을 때는 현재의 주가 수준이 그렇게 싼 수준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올해부터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냐면요. 사실은 지금 미리 이제 바닥이라고 주식을 먼저 사시는 것보다는요. 확실하게 업황이 턴을 하는 걸 보고서 그리고 주가가 움직일 때 그게 있어요. 뭔가 투자를 좀 하시다 보면은 뭔가 어떤 날이 있냐면 딱 그 느낌이 오는 자리가 있어요. 모든 상황들이. 근데 거기까지 좀 기다리셨어야 되는데 아직 조금 빨리 반응하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가격대가 지금 2,720원이 지금 평균 단가신 거죠?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체적인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단가 위, 그러니까 좀 올라와서 2,700원, 그러니까 2,000원대 후반대나 3,000원 정도 근접하면은 주봉상으로 볼 때도 거기를 지금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업황이 아직 도는 걸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다른 뉴스가 순간적으로 작용해서 순간적인 시세가 중소형주들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나오면은 현금화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고는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면서 2,700원대와 3,000원대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 업황이 좀 살아있는 쪽에서 종목을 좀 발견하시는 게 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한 가지만 더요. 예.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전문가님 보실 때 예. 추가 하락할 수 있을까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의 기간 조정까지 끝났으니까요. 네. 보통 이제 주가가 빠지는 게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좀 나오시지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 바로 V자형 터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간 조정을 옆으로 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기간 조정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현재 구간에서는요. 그렇지만은 이게 추세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업황이 확실히 돌아야지만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 일단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줄이던가 아니면 종목을 교체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SK 하이닉스를요. 네, SK 하이닉스요. 예. 3월 10날 예. 조금 떨어지길래 38,000원, 7,000원, 37,700원서부터 이렇게 두 번에 사갖고 8,000원에 맞췄거든요. 네. 아하. 그래갖고 좀 거기서 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계속 떨어져갖고 걱정이 돼갖고요. 비중은 얼마나 남으셨는데요? 좀 많아요. 70%요. 헤헤.
자, SK 하이닉스가 샌디스크하고 도시바 쪽에 지금 소송을 당했어요. 그 뉴스를 안 보시고 막 사신 거예요, 그죠? 네. 아니에요. 뉴스 안 보시고 사신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제가 매수하고 나니까 그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나니까 보셨는데, 그 전에 이미 뉴스 나왔어요. 그날. 네. 그러니까, 자, 딱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집을 사시거나,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실 때 어떻게 사세요? 꼼꼼히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매수를 결정하죠, 그죠? 네. 그죠? 집에 뭐 네네. 물이 새는 데가 있는가? 뭐 집이 지금 압류 잡힌 데가 있는가? 이런 거 다 살펴보시잖아요. 그죠? 서류상도 네. 살펴보시고, 집 내용물도 살펴보시고. 그런데 주식을 사실 때는 이렇게 너무 겁 없이 사시는 거, 요거는 좀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체크해보고 사셔도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송 중이라서요. 소송이 진행이 되면 어떤 식으로 흘러내리는가 하면 계단식으로 흘러내려요. 자, 이 코롱을 한번 보고 갈게요. 코롱이 미국에 있는 듀퐁사하고 소송이 걸렸었어요. 그죠? 바로 1조 원대 소송이 걸렸는데 이 코롱을 보시면 2013년도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계단식으로 쭉 흘러낼 때 이때가 소송건이 걸렸을 때예요. 이거 보니까 지금 겁나시죠?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반도체 업황으로 보면 괜찮은데 지금 구간은 자, 이렇게 계단식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구간이 왔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 저는 70%를요. 조금이라도 반등이 온다면 아니면 내일 시초가에서라도 반 정도는 줄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비중 축소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자, 지금 소송권이 걸려 있어요. 이럴 때는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네.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죠? 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 부분이라서 그렇게 얘기 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세요. 그러면은요, 떨어지면은, 계단식으로, 어디까지 떨어질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몰라요. 추세를 한번 꺾기 시작하면, 자, 이 코롱하고 듀퐁의 소송도 1조 원대였습니다. 이 코롱이 어디까지 빠졌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이 소송의 여파가 굉장히 더 커질 수도 있고 미약하게 끝날 수도 있는데 1조 원대 소송은 작은 소송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샌디스크의 소송까지 그거 감안해 보시면 지금은 저는 비중을 줄여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방법이 있어요. 다른 종목으로 잘 갈아타시면 손실 보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뉴스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다음 비중 이렇게 한 종목에 너무 많이 싣지 마세요. 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를 계속 봐주시면 그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웃으세요. 네, 웃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막상막하 종목 상담 날 찍어 여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첫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김영주 멘토는 좀 어떠셨습니까? 정신없어요. 시끄러워갖고. 제가 하도 시끄러워서 아마 정신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막상막하 투맨쇼 이렇게 좀 재밌게 진행되고 있고 코너들 내용들이마다 다 알찹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수익 내러 오세요. 아유.